안녕하세요. 월간 TBS 타임즈 발행 안승범입니다. 핵폭 이후 침공당한 우크라이나, 한국의 미래? 근데 이제 그 전제가 잘못된 게 우크라이나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냥 뭐 스스로 뭐 포기해서 문제가 됐다? 그게 아니라 1989년 동독이 이제 붕괴되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91년도 12월 달에 소비에트 연방이 다 흩어지면서 이제 러시아로 이제 줄어들었죠. 그러면서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제 독립을 이제 해나갔는데 소비에트 연방 때, 냉전 시절 때 그 전체적으로 핵무기를 다 깔아놨을 거 아니에요. 지역별로. 그 지역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예요. 그러면 그 핵무기 소유 자체가 러시아 거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반납을 해야 되거나 줘야 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얘기하면은. 근데 그걸 내놓기 싫으니까 우크라이나가 대가를 요구한 거예요. 아, 이거 줄 수는 있는데 나도 뭐가 좀 생기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1차적으로 그 당시에 러시아 공군의 전략 핵폭격기를 내놓습니다. 결국 뭐 돈을 이제 뭐 그런 대가 받고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략 무기 중에 하나인 그 핵탄두, 미사일들을 다 가져간 거죠. 그러니까 뭐 그냥 줄 수 없다고 하니까 우크라이나 그 당시에 30여 년 전에 돈 받고 다 이렇게 준 거지. 뭐 그게 뭐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포기했다는 아니에요. 따지면은 이게 포기했나? 반납한 거지. 그러니까 말의 단어의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로 또 이제 얘기를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경제 뭐 제재라든지 그런 좀 미국하고의 문제를 마찰을 안 익히고 하려면은 미군 소유의 전술핵이 다시 한반도로 자연스럽게 이제 들어와야 되는. 그거는 미국 지금 현재 트럼프 정부에서 할 수 있어요. 결정만 하면은. 그러면 당장 뭐 중국하고 이제 북한이 엄청난 반발을 하겠죠. 거꾸로 더 긴장 조성을 한반도 쪽으로 할 수 있어. 중국이. 저번에 이제 사드 때처럼. 근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을 이제 보존, 유지를 시키면서 대한민국 정부하고 서로 마찰을 안 일으키면서 군사력 강화. 그건 이제 가능한 거죠. 근데 그거를 한 발짝 더 나간 게 뭐 핵무기를 개발해야 된다? 그건 더 문제가 크죠. 핵무기 보유할 수 있을까? 핵무기 보유 자체는 먼 얘기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좀 얘기를 미국에다 할 수 있는 거는 전술핵 무기. 전술핵 무기라는 건 그냥 일반 그 폭탄 같은 거 있죠. 폭탄인데 은색으로 둥글둥글하고 은색이 된 폭탄이에요. 그것은 특히 군산기지에 쉽게 반입을 할 수 있어요. 훈련탄. 그러니까 훈련탄만 달고 다녀도 이거는 상당히 견제가 되거든. 어제들 진짜 언제든지 투발할 수 있게끔 훈련을 하는구나. 오산기지 같은데 이제 그거를 딱 전투기에 장착하고 이제 뭐 훈련 비행 한다. 그럼 그 자체만 해도 이제 새로운 미국의 해구산이 이제 진짜 펼쳐지는 거죠. 평상시에. 그래서 그 정도까지 저는 이제 보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 전에 60년대부터 일본에서도 그런 거를 아주 비용적으로 그렇게 장착하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도쿄 근방에 있는 뭐 요코타 기지라든지 뭐 저 북쪽의 아오모리의 미자와 기지라든지 실제 이렇게 흘리는 식으로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뭐 자기들 신형 전투기 포착하라고 흘리듯이 찍으라고. 그래서 그게 가장 현실적이에요. 전술핵을 이제 좀 훈련을 좀 하면 어떨까. 그것도 시간은 걸릴 거예요. 서로 협의하고 뭐 주변국의 어떤 특히 중국의 반발을 생각하면은 복잡하긴 한데 그래도 가장 현실적인 게 이제 그 부분. 핵무장 없이 주변국 견제하는 방법. 우리가 이제 스텔스 전투기도 있고 장거리 전투기 F-15K라는 전투기도 있기 때문에 미국제 특히 F-35A가 추가 도입을 이제 할 예정인데 어느 정도 수량이 좀 이렇게 채워지면은 그 전투기를 괌, 앤더슨, 괌에 이제 가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섬이 사실은 군사 기지화돼 있고 별도로 공군 기지가 따로 있어요. 앤더슨 기지라고. 그 기지에 우리 대한민국 공군의 전투기 스텔스 전투기를 거꾸로 파견 그걸로 보내서 유사시를 대비하는. 그러면 가서 뭘 하냐? 그런 전술핵 훈련, 핵을 이제 모의탄을 장착해서 훈련하고 이제 어떻게 진입을 하고 이렇게 퇴출할 수 있는지 그런 이제 전술 같은 이제 서로 이제 훈련하고 공부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도 얘기가 이제 일부 있었죠. 한 작년에 있었는데 자꾸 뭐 우리나라는 개발해야 된다, 뭐 가져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 실제적인 이제 실용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미국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자꾸 이제 가려지고 얘기가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토식으로 이제 핵을 보유하고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몇 가지는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은 최소한의 견제는 되니까 북한에서 쉽게 생각할 수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전술핵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같이 공동으로. 그것이 아마 작년 말부터 올해 사이에 넘어오면서 좀 더 이렇게 진전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우리 국내 정치 상황 때문에 좀 더 진전할 수 있고 협의를 할 수 있었던 게 좀 멈춰 있지 않을까. 돌아온 냉전 시대? 핵 몰래 만들 수 없을까? 시속 게임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냉전 시절이었잖아요. 미국에서 뭘 하면 소련도 하고 소련이 또 하면 또 미국도 하고 계속 그러다가 야 그만하자 이거 이러다 나중에 우발 사태로 이거 쏘고 하면 다 죽는다. 다 같이 죽는다. 그래서 이제 핵 감축 그 이제 회담을 해서 줄였고 그게 어느 정도 성사가 되면서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가 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한 30여 년 동안 이 코로나 나기 전까지
사람들이 그냥 푹 취해가지고 돌아다니고 여행 엄청 다니고 돌아다니고 세상은 평화로운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뭐 전혀 이런 세상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던 게 지금 다시 돌아온 거고 경제적인 측면, 군사적 측면이 다시 돌아왔잖아요. 바로 포착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그거를 시뮬레이션 돌려서 하기 전에는 이게 공기상으로 뭐 흘러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핵실험을 지하에서 해도 그게 자연스럽게 공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포집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거 바로 이제 뭐 핵실험했다는 거 알듯이 그런 식으로 포착이 금방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바로 경제 제재가 들어오고 미국은 근본적으로 러시아도 그렇고 근본적으로 이게 핵무기가 보유국이 늘어나면은 관리가 안 되잖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당할 수 있잖아요. 여러 나라가 있으면은.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그 핵무기 보유국이 이제 미국, 러시아, 중국 여기는 이제 나름대로 이제 통제가 되고 관리가 되는데 영국, 프랑스가 또 있고 5개국 비공식적이지만 이스라엘 있고 파키스탄, 인도가 있는데 한 뭐 8개국 플러스 1이 이제 북한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 자꾸 늘어나서 20개국 정도 되면은 이게 언제 갑자기 핵전쟁으로 그냥 다 한 번에 샥 하고 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란을 자꾸 이제 압박을 가하죠. 그래서 이거 다 연계가 된 거예요. 늘리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관리가 안 되니까. 중국 핵탄두 2배로 늘린다. 핵무기를 개발해서 뭐 숫자를 몇 개를 가져야 돼요. 그 생각해 보셨어요? 엄청나게 많이 가져야 돼요. 상대 국가들은 다 땅덩어리 다 크기 때문에 뭐 한두 발 가져서는 뭐 보복할 수도 없고 써봤자 대래 그냥 다 뒤집어 쓰고. 그게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푸틴이 이제 압박을 가했죠. 영국과 프랑스는 한순간에 없애버리겠다. 근데 그 두 나라가 또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땅덩어리를 비교해 보세요. 땅덩어리. 러시아도 봐도 우랄 산맥인가 그 중점을 해서 이쪽에 우리 가까운 블라디보스톡도 있고 그러면 핵전쟁이 이제 영국, 프랑스 상대로 먼저 쐈는데 반격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수중에 숨어있는 잠수함들이 있어요. 프랑스하고 영국이 4척씩. 그러면 그거를 모스크바 중심으로 쏴서 파괴할 수는 있겠죠. 근데 미리 알고 그쪽에 많이 이전시켜 놓으면은 러시아는 그래도 살아남죠. 땅덩어리에 비교해서. 근데 프랑스, 영국은 완전 초토화된. 그리고 러시아의 핵무기가 뭐 2,000기 가까우기 때문에 탄두가 그냥 갖다 쏟아 부으면은 그냥 사라지는. 핵탄두 보유 숫자도 그런 면에서 이제 중요한 건데 그리고 땅이 일단 커야 되고 근데 뭐 영국, 프랑스가 우리보다 크지만은 땅 크기가 근데 뭐 핵무기로 초토화시키려면 그건 뭐 순식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영국, 프랑스의 핵무기는 좀 제한적이다고 저 보고 있어요. 좀 상징적이다. 최소한의 유럽에서의 전쟁 억지 정도 수준이지.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최근에 핵탄두에 대해서 그렇게 욕심을 안 내다가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본 거예요. 중국도. 중국도 땅이 작지 않은데 큰데. 근데 미국을 상대해 보니까 뭐 1,500개의 탄두가 있고 러시아를 보니까 뭐 2,000개 탄두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거를 만약에 핵전쟁으로 가면은 이걸 다 제대로 제압을 할 수 있을까? 500개의 탄두를 보유하고 있는데 현재. 이거 나눠서 250개? 그래도 얘네들은 살아남네. 특히 러시아는 살아남겠네. 나만 죽네. 나만 도시 다 초토화되네. 그래서 앞으로 향후 10년, 2035년까지 그 핵탄두 보유를 배 이상으로 만들어 갖기로 정책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숫자 싸움이 숫자. 그런 이제 파괴력, 숫자, 어떤 대국이냐 아니냐, 면적에 다 따져보면은 우리가 가지면 실익이 있을까? 미국의 전술핵이 고정 배치되는 게 옛날처럼 한반도에 미국 전술핵 들어와 있었다? 91년까지는 있었어요. 한반도에. 군산기지 중심으로. 그 전술핵이 미군이 갖다 놨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그래 좋아. 그 북한 상대로 전술핵을 그냥 계속 있었으면은 뭐 북한이 핵무기 개발도 상관이 없었을 텐데 이걸 갑자기 다 빼가요. 91년도 9월 달에 발표했나 하여튼 갑자기 빼가. 그때 당시 저도 놀랐어요. 아니 이걸 왜 빼가? 아직도 중공이 있는데 이걸 왜 빼가? 했는데 그 당시에 중국하고 더 친해지기 위해서 야 내가 다 뺄게. 그리고 너 이거 포위망 형성했던 거 다 이거 빼면 완전히 이제 푸는 거야. 친해지자. 서로 이제 교역해서 먹고 살자. 그게 지난 30년 동안. 근데 지금은 이제 트럼프가 저 새로운 적을 이제 키우는 거지. 그러니까 야 다 차단해. 관세 붙여. 기술 못 가지고 가. 유학생 다 못 들어오게. 역사는 돌고 도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 이런 거 이제 명분은 이제 내세우는데 중국하고 이제 이렇게 잘 해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군산에 있는 무기를 다 뺐죠. 전술핵을 다 빼고 아주 긴장 완화 완전하게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또 다시 이제 옛날에 냉전 같은 새로운 신냉전이 또 돼버린 거고. 트럼프가 핵무장 용인할 수도 있다던데? 그건 일방적인 뇌피셜이죠. 전혀 뭐 그 트럼프 정부에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직접적으로 한 게 없는데 그냥 그 관련된 연구소에 있는 그쪽에 정치 관련해서 이제 차출되거나 뽑힐 수 있는 사람들, 가능성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개인적인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동안에 겨울에. 결국에는 트럼프 행정부 자체에서는 그걸 언급 안 하고 원자력 추진 잠수함도 전혀 언급 안 해요. 그게 자꾸 늘어나면은 자기들 관리하기 어려워지고.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좀 다른 경우지만 호주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갖도록 하는 게 오커스였는데 그게 먼저 정부에서 지금은 이제 그것도 흐지부지 그것조차도. 물론 이제 다른 또 이유도 있지만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게 간단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갖는 것조차도 간단한 게 아니다. 미국은 스스로 이제 그거를 이제 확산되는 거를
더 이상 원치는 않아요. 그런데 예외가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미국이 핵무장 묵인한 나라? 이스라엘은 묵인했어요. 미국이. 그 배경에는 아주 오래된 거 유태인의 그거 있잖아요. 로비나 정계 다 흩어져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개발은 미국이 그냥. 그리고 일부 도난을 알면서 당한 것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은 이제 핵무기 보유국이죠. 근데 프랑스한테는 또 안 그랬어요. 그래서 철저히 견제를 했죠. 옛날에 뭐 16세기, 17세기 미국의 어떤 그 형성된 거 보면은 전쟁이 막 뒤섞여서 뭐 캐나다, 몬트리올 지역, 뭐 퀘벡 지역 그런 거 있듯이 아직도 이렇게 조그맣게 남아있듯이 프랑스만 애들 쓰고 그런 게 다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프랑스는 말도 안 듣고 2차 대전 때 이후에 드골도 말 안 듣고 뭐 1966년대 나토에서 탈퇴했다가 다시 최근에 들어왔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미국이 이제 프랑스는 좀 근본적으로 안 좋아하는 거지. 같은 백인 계통인데도 안 좋아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영국은 또 안 그랬죠. 영국한테는 자기가 사용하는 그 똑같은 그 잠수함 발사 핵미사일 트라이덴트 D5 그 미사일을 줬단 말이에요. 아주 상당히 예외적인 거예요. 이게 말 자체가 같은 앵글로색슨이니까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금의 현상만 보면 안 되고 인류사의 역사들을 지역별로 보면은 이유가 다 있어요. 미국의 해구산 정말 믿을 수 있나? 핵전쟁이 일어나면은 과연 미국이 해구산을 펼칠 것인가 자꾸 의문을 던지잖아요. 그것도 일방적인 얘기잖아요. 펼칠지 안 펼칠지 어떻게 알아? 그리고 미국의 핵 전력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알아요? 말 그대로 그는 한순간에 싹쓸이하는 그 파괴력인데 이 한반도 해역 근처에 미국의 그 잠수함 SSN 공격 잠수함이 될 수도 있고 SSBN이라는 전략 핵 추진,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뭐 그게 다 사실은 뭐 수중에서 움직이는 건 똑같으니까. 2004년도부터 미국은 이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순간에 급작스럽게 공격을 이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핵 잠수함들을 이미 배치를 이렇게 주변에 했었어요. 말 그대로 이 본토에서 발사되는 거는 이제 뭐 날아오는 시간이 있는데 한 30분이라고 하는데 뭐 1시간 이내. 근데 이게 핵 추진 잠수함, 그러니까 원자력 추진 그 SSBN 같은 경우는 뭐 순식간에 뭐 북한을 파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선제 공격을 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선제 공격. 그러니까 움직임이 포착되면 AI를 하면 더 빨리 되니까 먼저 진짜 쟤들이 뭐 우리를 본토를 쏘려고 하는 것 같다면은 먼저 때릴 수 있죠. 그러면 앞으로 이게 핵우산이라는 게 뭐 어떤 형식으로 펼쳐질지 어떻게 장담을. 한쪽으로만 얘기하잖아요. 안 된다, 안 펼쳐진다. 그것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우리가 뭐 개발하자. 그러다가 뭐 더 큰 문제가 생기는데 대한민국한테. 현실적으로 전술핵을 이제 국내에 유입하는 아니면 훈련하는 그게 더 현실적이고. 그리고 이제 북한의 핵무기가 저는 이제 두려운 게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2차 대전 때 미군의 폭격기가 뭐 많은 폭격기가 동원됐을 것 같죠. 그게 아니라 이제 한 대. 그러니까 핵폭탄을 탑재한 폭격기가 딱 한 대가 그냥 어슬렁어슬렁. 근데 이제 일본 그 군대나 행정부에서는 저거 그냥 정찰하러 온 거야. 한 대가 뭐 와서 뭘 하겠어. 뭐 그러면서 하나 떨구니까 죽었잖아요, 많이. 또 그런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이제 북한이 핵무기를 이제 보유하고 있다고 이제 보면은 이 김정은의 입장에서 이제 서울만 없애면 이 한반도의 유일한 수도는 평양이야. 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러면 소규모 뭐 전술핵이라도 용산 중심으로 터뜨릴 수 있다고 봐요. 이 몸도 서울에서 그냥 휙 하고 없어졌어요.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래서 두려움은 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미국이 저기 하겠죠. 반격을 이제 하면은 거꾸로 이제 북한 전 지역의 주요 도시를 이제 파괴할 수는 있죠.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또 이제 미국이 결심을 하겠느냐. 그것도 의심문제하는 건데 그건 두고 봐야죠. 꼭 어떻게 그거를 딱 미국이 안 쏠 거다. 자기네들 뭐 유형 얘기하고 뭐 파리 얘기하고 뭐 로스안젤레스 얘기하고 그럼 뭐 그 MD 미사일 디펜스는 그거 미국이 왜 있는 건데 이번에 이제 이스라엘 이란 그거 미사일 쏘고 막는 걸 봤잖아. 이게 가능성이 있잖아요. 막는 거를. 우리도 이제 자체 건설하고 있지만은 2030년도가 어느 정도 완성되는데 그래서 모든 게 혼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잘라서 이거다 이게 맞다 그건 아직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핵무기 개발을 먼저 이렇게 시도해서 뭐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전술핵 미군의 그거를 빨리 들여와야 되는. 근데 들여온다는 게 꼭 배치한다는 게 아니라 오키나와 일본 땅은 안 될 것이고 괌 앤더슨 기지에서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게끔 수시로. 그리고 가짜 모이탄, 은색의 모이탄을 보여주고 소위 그 밀리터리 매니아 촬영하는 사람들한테 포착이 되게끔. 그래서 흘러나와서 언론에 보도가 되게끔. 그 정도만 해도 이게 뭔가 밸런스를 잡아가는. 저는 당장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KNN 스피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